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고 기절하실 뻔한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36만 원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절약법이랍시고 다 따라했는데 말이죠.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 눌렀고요. 안 쓰는 방 밸브 완전히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도 매번 냉수로 돌려놨어요. 근데 난방비는 더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아는 보일러 기사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이거 뭐가 문제예요?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철수야, 그거 다 틀렸어. 그 말 듣고 올해는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난방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18만 원. 똑같이 추운 겨울인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당신도 올해 겨울 난방비 걱정 끝납니다.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통장 잔고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금 최대 70만 원까지 준다는 거 아세요? 이것도 몰라서 못 받으면 그냥 손해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일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천 가구의 보일러 만지면서 진짜 절약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다 봤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절약법 중에 절반은 오히려 난방비 더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온수 온도 이렇게만 바꾸세요. 예약 모드 이렇게만 설정하세요. 외풍 심하면 온돌 모드 이렇게 쓰세요. 이것만 해도 난방비 40%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잘못된 방법으로 난방비 폭탄 맞고 계신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절약법이 왜 틀렸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상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도꼭지를 냉수로 돌려놓으면 난방비가 절약된다? 이거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설거지 끝나고 세수 끝나고 매번 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보일러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물 안 쓸 때는 냉수든 온수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온수 쪽에 놔두면 보일러가 계속 데우는 거 아니야? 친구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보일러는 물이 흐를 때만 작동합니다. 수도꼭지가 잠겨있으면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도 가만히 있어요. 온수 쪽에 놔두든 냉수 쪽에 놔두든 꼭지만 잠겨있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퍼진 걸까요? 사실 이 방법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바로 습관 방지예요. 물 틀 때 습관적으로 온수부터 트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물만 써도 되는데 온수 틀어서 보일러 작동시키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냉수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보일러 자체의 대기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냉수로 돌려놓느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물 쓸 때 온수인지 냉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설거지 하실 때요. 뜨거운 물 필요하죠. 당연히 온수 트세요. 근데 양치하실 때요. 찬물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럴 땐 냉수로 트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꼭지 위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전엔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꼭지 방향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냥 물 쓸 때만 냉수인지 온수인지 보면 됩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도꼭지 냉수로 돌려놓기, 난방비 절약 효과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물 쓸 때 불필요하게 온수 안 트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틀린 상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오히려 난방비 폭탄 맞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틀린 상식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 눌러야 난방비 절약된다? 이거 진짜 많이 하시죠? 저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꼭 눌렀어요. 회사 갔다 올 때, 장 보러 갈 때 무조건 외출 모드. 그런데 난방비는 왜 36만 원이 나왔을까요? 보일러 기사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외출 모드가 뭐가 문제예요? 친구가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철수야,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쓰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출퇴근할 때는요? 쓰면 안 돼. 왜냐면 이렇습니다. 외출 모드를 누르면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요. 집안이 싹 식는 거죠.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엄청 춥습니다. 당연히 보일러를 다시 켜죠. 근데 이미 싹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꺼진 차를 다시 시동 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 시동 걸 때 가장 연료를 많이 먹잖아요.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퇴근처럼 짧게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요. 온도를 2, 3도만 낮추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맞춰 놓으셨다면요. 나갈 때 19도나 20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집이 완전히 식지 않습니다. 살짝만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다시 22도로 올려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듭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바꿨어요. 출근할 때 온도 3도 낮추고 나갑니다. 외출 모드는 안 눌러요. 퇴근하면 다시 3도 올립니다. 그랬더니 난방비가 진짜 확 줄었어요. 작년 36만 원에서 올해 18만 원으로요. 물론 외출 모드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3일 이상 장기 여행 갈 때요. 명절에 고향 가실 때, 해외여행 가실 때. 이럴 땐 외출 모드 눌러야 맞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데우고 있으면 그게 더 낭비니까요. 근데 출퇴근, 장 보러 가는 것처럼 몇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온도만 살짝 낮추세요. 외출 모드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 30%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내일 출근할 때 외출 모드 대신 온도 2,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한 달 뒤에 고지서 받으면 분명히 차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틀린 상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보일러 효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틀린 상식입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난방비가 절약된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죠? 저희 집도 방이 3개인데요. 안방하고 작은 방만 쓰니까 나머지 방 밸브는 완전히 잠가놨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거 오히려 보일러한테 안 좋아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안 쓰는 방인데 왜 데워야 돼? 친구가 설명해줬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수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이 집 안 파이프를 쭉 돌면서 방을 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의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럼 난방수가 다른 방으로만 몰려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보일러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호스로 물 뿌릴 때 끝을 막으면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잠근 방이 너무 추워집니다. 그 방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럼 따뜻한 다른 방의 열기를 빨아먹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최소한 방 2개는 밸브를 열어두세요. 집에 방이 3개면 2개는 열어두고 1개만 잠그는 거예요. 그래야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70% 정도만 잠그는 겁니다. 밸브를 돌려서 완전히 잠그지 말고 살짝만 열어두는 거예요. 그럼 난방수가 조금씩은 돌아갑니다. 압력도 안 올라가고요. 그 방이 완전히 얼어붙지도 않아요. 저도 올해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70%만 잠갔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보일러 소리도 줄어들었고요. 다른 방도 더 빨리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안 쓰는 방까지 완전히 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갑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적당히 서늘한 정도로만 유지하는 게 전체 난방 효율에 훨씬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 쓰는 방 밸브 완전히 잠그기, 오히려 보일러 효율 떨어뜨립니다. 최소 2방은 열어두시고요. 꼭 잠가야 한다면 70%만 잠그세요.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3가지 틀린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당장 이번 달부터 난방비 차이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효과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수 온도 조절입니다. 여러분 보일러 온수 온도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으세요? 대부분 고 아니면 최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뜨거운 물이 잘 나와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그거 돈 낭비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온수 온도를 고로 맞춰 놓으면 보일러가 물을 70도까지 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죠?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섞어서 씁니다. 세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찬물 섞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0도까지 데운 물 중에 30도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돈 들여서 뜨겁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식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수 온도를 중으로 낮추세요. 중으로 맞춰 놓으면 50도 정도로 데워집니다. 50도면 어느 정도냐? 찬물 안 섞고 바로 쓸 수 있는 온도예요. 세수하기 딱 좋고요. 설거지하기도 충분합니다. 샤워할 때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한겨울에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으시면요. 그럴 때만 잠깐 고로 올리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중으로만 쓰세요. 제가 이렇게 바꿨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당장 다음 달 난방비부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덜 일하거든요. 70도까지 데우는 것보다 50도까지만 데우는 게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 보일러 보면 온수 온도를 숫자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맞춰 놓으세요. 이게 딱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겨울에 좀 미지근할 수 있고요. 너무 높으면 또 찬물 섞게 되니까요. 45도에서 50도가 딱 적당한 온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온수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난방에는 영향 없습니다. 난방은 난방대로 따뜻하게 나와요. 온수 온도만 낮아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불안했거든요. 온수 온도 낮추면 방도 안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난방이랑 온수랑 별개예요. 난방은 그대로 따뜻하고요. 온수만 적정 온도로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온수 온도 고에서 중으로 바꾸세요. 또는 45도에서 50도로 맞추세요. 이것만 해도 난방비 10에서 15% 확실히 절약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보일러 가서 온수 온도 확인해 보세요. 고로 되어 있으면 중으로 바꾸세요. 내일 아침 세수할 때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오래 써보고 진짜 감탄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예약 모드 활용하기. 아까 외출 모드는 쓰지 말라고 했죠? 대신에 예약 모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올해 이거 써보고 난방비가 확 줄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약 모드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예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12시에 20분 작동, 3시에 20분 작동, 6시에 20분 작동. 이렇게 3시간마다 잠깐씩만 보일러가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집이 완전히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외출 모드를 누르면 집이 싹 식잖아요. 근데 3시간마다 20분씩 돌려주면 집이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럼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데우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차가운 집을 완전히 새로 데우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듭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3시간마다 돌리면 오히려 가스비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친구가 계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3시간마다 20분씩 하루에 3번 돌리는 거. 이게 총 1시간이에요. 그런데 집이 완전히 식었다가 다시 데우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계산해보세요. 1시간 대 2시간. 당연히 1시간이 이득이죠. 게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훨씬 쾌적해요. 완전 꽁꽁 얼어있는 집에 들어가면 기분도 안 좋잖아요. 근데 예약 모드로 살짝씩 데워놓으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되니까 금방 완전히 따뜻해지고요. 설정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보일러 리모컨 보시면 예약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시간대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오전 11시 20분 작동, 오후 2시 20분 작동, 오후 5시 20분 작동. 딱 3번이요. 그리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집이 미지근하게 유지돼 있어요. 온도 조금만 올리면 10분 만에 완전히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난방비가 정말 확 줄었어요. 외출 모드 눌렀을 때보다 30% 정도 더 절약됐습니다. 물론 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집이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4시간마다 한 번씩 돌려도 되고요. 집이 외풍이 심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3시간마다 한 번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서 집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차가우면 시간 간격을 좁히고요. 충분히 따뜻하면 간격을 좀 더 벌려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출 모드 대신 예약 모드를 2~3시간마다 20분씩 설정하세요.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난방비 확실히 절약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예약 모드 설정해 보세요. 내일 출근할 때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조금 번거롭긴 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온도 천천히 올리기.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집에 들어와서 춥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온도를 확 올리잖아요. 20도에서 25도로 한 번에 쭉. 저도 그랬어요. 빨리 따뜻해지고 싶으니까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하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일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온도를 갑자기 5도씩 올리면 보일러가 풀파워로 작동합니다. 최대 출력으로 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마치 차를 급발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0.5도씩 또는 1도씩만 올리세요. 예를 들어 지금 20도인데 25도로 만들고 싶다면요. 한 번에 25도로 올리지 마세요. 먼저 21도로 올립니다. 5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22도로 올립니다. 또 5분 기다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귀찮죠? 진짜 귀찮습니다. 근데 이게 난방비 절약에는 가장 확실해요. 보일러가 급하게 일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조금씩만 데우면 되거든요. 연료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올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형님, 한 달만 해보세요. 난방비 차이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지서 받아보니까 확실히 줄어 있었어요. 물론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완전히 따뜻해지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30분 참는 것으로 난방비 10에서 15% 절약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미리 1, 2도만 올려놓으세요. 요즘 보일러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되는 것도 많잖아요. 퇴근하면서 미리 온도 1도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금 따뜻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만 더 올리면 되니까 훨씬 편해요. 스마트 보일러 없으시면 예약 모드로도 가능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 30분 전에 예약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온도를 한 번에 확 올리지 마세요. 0.5도에서 1도씩 천천히 올리세요. 번거롭지만 난방비 절약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특히 외풍 심한 집에 사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온돌 모드 활용하기. 이건 특히 외풍 심한 집에 사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온돌 모드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보일러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방 안 공기가 22도가 되면 보일러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이 설정한 온도가 되면 보일러가 꺼지는 거죠. 뭐가 다르냐고요? 외풍 심한 집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내 모드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일러가 열심히 방을 데웁니다. 공기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갑니다. 보일러가 꺼집니다. 그런데 외풍 때문에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공기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시 보일러가 켜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온돌 모드는 어떨까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바닥이 한번 따뜻해지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외풍이 있어도 바닥은 따뜻하게 유지돼요. 그럼 보일러가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다.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럼 온돌 모드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들어오면 먼저 온돌 모드로 바꿉니다. 온도는 60도로 맞춰요. 30분 정도 돌립니다. 그럼 바닥이 확 따뜻해져요. 맨발로 걸어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요. 그 다음에 온도를 45도로 낮춥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외풍이 있어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저는 1층 주택에 살거든요. 외풍이 정말 심해요. 겨울에 창문 옆에 서 있으면 바람이 쌩쌩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에는 실내 모드로만 썼는데요. 보일러가 하루 종일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온돌 모드로 바꿨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일러가 훨씬 조용해졌어요. 자주 안 켜지니까요. 난방비도 20% 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온돌 모드가 모든 집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실내 모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온돌 모드는 이런 집에 특히 좋습니다. 북향집, 1층 주택, 외풍 심한 빌라. 이런 집들은 온돌 모드가 확실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온돌 모드를 쓸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온돌 온도는 45도에서 5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이면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요. 60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처음 30분만 60도로 데우고요. 그 다음부터는 45도로 유지하세요. 이게 딱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실내 모드와 예약 모드를 섞어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실내 모드로 쓰고요. 예약을 3시간마다 20분씩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외풍 심한 집에서 효과적입니다. 본인 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풍 심한 집은 온돌 모드를 쓰세요. 처음 30분은 60도로 데우고요. 그 다음부터는 45도로 유지하세요. 또는 실내 모드와 예약 모드를 섞어 쓰세요. 이것만 해도 외풍 심한 집 난방비 20% 이상 절약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효과 있는 방법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지원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방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받으셔야죠.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자, 이제부터는 정부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면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분들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7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한겨울 난방비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크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요. 둘째, 그 중에서도 특정 가구여야 합니다. 노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가 있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임산부가 있는 가구. 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3만원, 3인 가구는 57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고지서 나오면 이 바우처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신청 화면이 나와요. 필요한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겁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가세요. 거기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냐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근데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상자인데 몰라서 신청 안 하면 그게 진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해당될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제 친구 어머니도 작년에 이거 받으셨어요. 3인 가구라서 57만 원 받으셨는데요. 그 돈으로 한겨울 난방비를 거의 다 해결하셨대요.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알려드려서 신청하신 겁니다. 이렇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 이웃분들. 이런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금도 있습니다. 먼저 콘덴싱 보일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일반 보일러는 가스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만 사용해요. 그런데 콘덴싱 보일러는 버려지는 연기의 열까지 다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것 없이 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일반 보일러보다 15에서 20% 정도 난방비가 절약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도 적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난방비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요즘 나오는 보일러는 대부분 콘덴싱 방식이에요. 근데 오래된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일반 보일러를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금액은 얼마냐고요?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입니다. 콘덴싱 보일러가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60만 원 지원받으면 실제로는 20만 원에서 4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이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이런 분들이 해당돼요. 그리고 보일러가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 문의한다고 하세요. 그럼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또는 보일러 설치 업체에 말씀하셔도 돼요. 업체에서 지원 사업 신청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 소진되면 끝입니다. 보통 1월부터 신청 시작해서 상반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준비하셔서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 동생분이 작년에 이거 받으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셔서 60만 원 지원받으셨대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고 나서 난방비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보일러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왔는데요. 새 보일러로 바꾸고 나니까 20만 원대로 줄었대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실부담금 30만 원 냈는데 1년에 120만 원 절약되니까 완전 이득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하면
6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10년 이상 보일러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구청 환경관화 보일러 업체에 문의하세요.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자,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틀린 상식 3가지 기억하세요. 수도꼭지 냉수로 돌려놓기 효과 없습니다. 매일 외출 모드 누르기, 오히려 난방비 폭탄입니다. 안 쓰는 방 밸브 완전히 잠그기, 보일러 효율 떨어뜨립니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그만하세요. 둘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 4가지 실천하세요. 온수 온도를 중으로 낮추세요. 예약 모드를 2-3시간마다 20분씩 설정하세요. 온도를 천천히 0.5도씩 올리세요. 외풍 심하면 온돌 모드를 쓰세요. 이 4가지만 해도 난방비 30-40% 확실히 줄어듭니다. 셋째, 정부 지원금 꼭 챙기세요.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60만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모르고 놓치면 그냥 손해입니다. 여러분, 난방비 절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바꿨더니 작년 3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실천해보세요. 보일러 가서 온수 온도 중으로 바꾸세요. 예약 모드 설정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댓글로 실천 의지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체크리스트 올려놨어요. 정부 지원금 신청 링크도 함께 올려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거 챙기세요. 이번 겨울은 정말 춥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방비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방법대로만 하시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통장 잔고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지금까지 20년 경력 보일러 기사 김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